이서희님께서 또 과찬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토요일날 마다 요즘 우리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가 토요일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해요. 그래서 또 오늘 사순절이기 때문에 제가 목이 조금 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통성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조금 늦게 끝나는 바람에 여기까지 오는데 그래도 1시간 10분 전에 출발을 했는데요. 저 김포공항 가는데 여기 방화동 있는데 그쪽에서 여기 신설동 여기 오니까 여기서 한 3분 정도를 좌회전 그게 너무 심하자고 거기서 제가 딱 그만큼 지각을 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받으셨죠? 뭡니까? 국가사회복지정책하고 그 다음에 이 기독교 사회복지 이 관계가 어떻게 되겠는가? 더 줄이면은 사회복지 우리나라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과 기독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여하튼 그것에 대해서 오늘 2시간 해야 되는데 이미 25분이 흘렀습니다. 그거는 쉬는 시간을 한 5분 정도 더 줄이고 여러분들 질문을 시간을 5분 더 줄이고 그렇게 하면은 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 깊은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우리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배우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덕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좋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복지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사회복지를 한번 한자로 한번 써보시겠어요? 한자로 쓰실 수 있습니까? 한번 그려보십시오. 한자는 원래 그리는 거죠. 상형 문자니까요. 여기 하는 그게 아니네. 이게 칠판인가요? 네.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들 사회복지. 자, 제가 그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맞습니까? 예. 회는 원래 이제 조금 약자를 쓰죠. 사회. 요거는 좀 쓸 수 있죠. 네. 예. 복을 한번 써보십시오. 복자.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복 맞습니까? 네. 지도 한번 써보시죠. 예, 맞습니까? 여기에 이 사회란 뜻은 소사이티입니까? 소셜입니까? 이건 명사가 아닙니다. 그 소셜 형용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글자를 쓸 때 일본 사람들은 이거를 참 많이 쓰는데요. 적이라는 말 붙이죠. 적 붙이면 이제 형용사가 되죠, 그죠? 그래서 사회적 복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앞에 형용사를 과감하게 생략을 해요. 그래서 이걸 사회적 복지를 안 하고 영어로 하면 소셜 웰페어인데 그냥 소사이티 웰페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걸 여러분들 우리나라 글 2개를 붙여놨을 때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그래의 또 묘미예요.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그걸 배울 때 조금 혼동을 하죠. 명사와 명사가 마치 합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 복지만 명사고 앞에는 이거를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복지가 있다는 말은 또 무슨 복지도 있겠습니까? 개인적 복지도 있을 것이고 국가적 복지도 있을 것이고 국제적 복지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명사를 꾸미는 이 형용한다는 말은 이것에 대한 의미를 뭡니까? 한정시켜주고 그 의미를 또 독특한 특성이 있는 걸 만들어주죠. 아름다운 그녀한테 못난 그녀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가 형용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속성과 성격 나름대로 특성을 의미를 지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회, 소셜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소셜이라는 의미를 먼저 저는 오늘 그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사회복지, 아까 국가사회복지 정책에 이야기를 하는데 요 개념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도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우리 사회복지학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신학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학문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조금은 그 말씀을 그대로 땄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학문에 대학교에 들어오면은 보통 인문학이 있고 인문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문과 쪽에는 사회과학대학이죠. 사회과학대학이 있고 인문과학대학입니까? 인문과학이란 말은 안 쓰죠. 그냥 뭡니까? 인문대학이죠. 그죠? 인문대학. 그 말은 우리가 그 사물을 파악을 하고 탐구하려고 할 때 그 속성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요. 크게 두 가지의 그 속성이 있다고 봐요. 죄송합니다. 그 하나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아트적 속성을 아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이언스 과학의 성격을 좀 더 갖고 있는 그 학문이 있는 거죠. 물론 옛날에는 과학이란 말은 써붙이질 않았죠. 대부분이 보면은 수학이니 철학이니 요즘 따지면 뭡니까 미술 그런 것을 옛날에는 전부 대부분은 이 속에서 다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이 아트라는 말 속에서 처리를 했는데 그 뒤에 인간들이 뭘 발견을 했느냐 하면 객관화시킬 수가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늘, 내일, 모레, 앞으로도 계속 경험적으로 보다 보니까는 요거는 반복되고 똑같은 하나의 규칙, 룰에 의해서 뭔가 움직이시는 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죠. 사람은 밤에 뭘 합니까? 자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경험상 볼 때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1990년도에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 거나 2015년도에 3월달에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 거나 똑같죠. 그 한 행위는 이런 게 보니까 반복되고 똑같이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언스가 가만히 보니까 뭐냐, 과학이라는 것은 객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객관화시킨다는 말은 예측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법칙 속에서 그런 것을 법칙으로 하면서 그렇게 계속 반복될 수가 있는 객관화시키고 이런 것을 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뭡니까? 인간이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아트로만 봤어요. 그런데 자연 현상이라든가 여기에서는 과학화 된단 말이에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는
날개짓을 어떻게 하는데 따라서 신호가 다르고 말이죠. 이것을 열심히 보고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야 곤충도 그렇고 개미도 그렇는데 인간도 보니까는 예측 가능한 행동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 그걸 과학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죠. 일찍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는가 해가지고는 뭘 했습니까? 벌써 한 천여 년 전부터 인간의 얼굴 모양을 보면서 말이죠. 저런 사람은 범죄형이다. 눈이 찢어져 올라가고 말이죠. 인상이 어떻게 보면 조금 속도 말해 더럽게 생겼던 사람은 이건 범죄형이다. 해가지고 뭔가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살이 통통한 사람은 또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네 개의 형이라고 나눴죠. 뭐 어떻게 보면 예측을 인간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인생의 예측을 알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뭡니까 사주, 궁합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는 요즘 따진다면 과학화해보려고 한 거예요. 똑같은 저렇게 생긴 사람은 그러니까 뭡니까 일시 그 뭡니까 그 다음에 월, 그 다음에 년 이걸 가지고 이제 사주죠. 그걸 해가지고 그걸 조합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요즘 확률로 따진다면 한 60% 정도는 맞다고 그래요. 요즘 대충 볼 때. 근데 60%가 아니라 저는 99.99%가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틀린 거죠. 진리는 아니죠. 그런데 사실은 인간과 관련된 요 객관화된 요 과학 있잖아요. 과학은 100%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확률로 보죠. 그래서 흔히들 여러분들 이제 통계학에서 보면은 뭘 합니까? 0.05는 버리죠. 다시 말해서 5%를 버리고 정상 분포곡선에 이거 있죠. 이거 끝에 여기 0.025하고 이쪽 0.025 양극 대항을 버리죠. 그러니까 95%의 유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래 것만 대충 객관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힘드니까는 아니다. 90% 내만 들어도 경우는 우리는 과학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는 다 0.05. 그래서 그 표시를 하죠. 유의도가 얼마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이거 통계 그게 놓으면은 97%뭐 해가지고 0.5 몇 그 사이에 유의도를 가진다. 그 여론 통계 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이제 통계의 그 법칙을 활용하는 주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100%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5천만 중에서 5%는 다 사상을 시킨다. 5천만이면 5%는 얼마입니까? 25만이죠. 25만인가요? 250만 명이네. 250만 명. 그죠? 5천만 원에 5%면 그 250만 명의 사람을 제하고 나머지를 다 정상적이다? 희한하죠. 우리나라의 그 뭡니까? 동성애 한다는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얼마입니까? 자기네들의 이야기로는 지금 한 10만, 8만 명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하튼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것이 인간과 관련해서도 과학화한다는 것이 바로 그게 사회과학입니다. 그게 처음으로 이제 꽁트라는 프랑스의 학자가 인간의 규칙적인 행동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회학이라는 발달하면서 이게 이제 사회과학으로 등장을 하고 사회과학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객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보니까 경제학이죠. 인간의 이 물질의 행위, 경제 행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노벨상에 들어가 있죠. 나머지는 다 아트적 성격에 있어요. 그 다음에는 다 자연과학이죠. 사람과 관련된 게 있잖아요. 그런 현상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는데 여하튼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들 이 종교라는 것하고 말이에요. 기독교 이게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과 기독교지 않습니까? 그죠? 종교적 성향하고는 우리가 조금 이런 것을 알고
이 학문이 갖고 있는 그 한계를 좀 아셔야 된다는 것이고, 또 종교라는 것도 그거를 종교하게 되면은 그 학문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면 이미 그거는 뭡니까? 학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무런 신의 존재에 대한 그 믿음은 다르게. 그래서 심지어 독일에는 신학 박사가 제일 학문적으로 제일 완숙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분들 중에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신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너무 학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맞는데, 뭐니 해도 영성은 있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거는 이미 1970년대 초반에 WHO 국제 뭡니까? 보건기구죠. 국제보건기구의 헬스, 건강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요, 인간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 플러스 뭘 집어넣냐면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것도 돼야만이, 이 5가지가 다 균형을 이루어야만이 그걸 건강이라고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 노트북이나 들어가 보시면,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WHO의 건강의 정의에. 그럼 가장 과학적이라고 하는 의사들이나 연구자들이 그 국제적인 데서 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의학적에는 반드시 건강의 정의에는 영적인 것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무시한 아트, 사이언스는 조금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영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동물하고 다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 인간의 욕구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사회복지학에서 아주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는 이 니드, 인간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학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욕구가, 그래서 인간의 욕구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크게 보면 2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 subsistence, 뭡니까? 생존입니다. 인간은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뭡니까? 생존하려고 그러죠. 생존입니다. 크게 보면 생존. 그 다음에 생존은 모든 동식물도 다 갖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다 생존하려고 노력을 하죠. 생존이죠. 그 다음에 인간은 다른 동물이나 식물하고는 다른 또 하나가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단히 중요한 그게 관계성입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이때 관계는 뭐냐? 인간관계죠. 물론 동물과의 관계도 있고, 요즘은 뭐 인간보다 동물을 더 좋아해가지고 큰 문제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는 안 울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도 개가 죽고 난 뒤에 개 거기다 해놓은 수목장 치르는 데 가서는 엉엉 울고 난리예요. 요즘 그 정도로 돼 있는데, 여하튼 이 관계성입니다. 인간관계. 이거는 동물 자기들도 그 관계를 맺는 것은 순전히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인간은 이것이 아니더라도 관계가 이루어지는 존재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영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영성이 뒤틀어지고 왜곡되고 하나님의 그거를 받지 못하면 사랑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가 터치가 되지 않는 한은 인간의 이것에 가까워져가는 동물적 본능에 더 충실해질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동물적 본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전 세계도 그렇게 정립하고 있어요. 부의 물질에는 그게 들어가 있죠. 그나마 동물들은요, 자기가 먹을 만큼만, 그리고
겨울에 동면을 자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만 남겨놓죠. 인간은 자기 당대뿐만이 아니고요. 3대, 4대, 5대 자자손손 남겨놓으려고 엄청 모아놓습니다. 바로 이웃이 죽어가든 말든 굶어 죽어가든 말든 간에 자기 핏줄을 위해 가지고 특히 이 동양이라는 데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성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독교와 우리나라의 그거는 정말 빨리 예수님이 오실 날도 점점 가까워져 오지 않느냐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 관계성은 잃어버리고요. 이것에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동물과 마찬가지로 동물의 약간 있는 그 관계라는 것은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서 있는 건데 그것에 우리가 인간이 일로 더 많이 가버린 거죠. 교회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 관계성을 잃어버리고 왜 관계성이 이러냐면 인간의 관계지만 영성이 있기 때문에 또 무슨 관계도 있겠습니까?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는 거죠.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학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건 있죠. 그건 일단은 제외놓고 있지만은 우리가 항상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이 생존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크게 5가지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걸 놓고 왜냐하면 생존 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뭐죠? 소득 보장입니다. 인컴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한 5, 6년 전에 그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을 하려면은 최소한도 한 달에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 정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30대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그 기업에 들어가서 혹은 또 공사기관에 들어가서 취직한 사람들 5년 미만의 취직한 지 5년 미만의 사람들만 중심으로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5, 6년 전에 그게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은 연봉 4,500만 원만 죽을 때까지 유지만 수입만 들어온다면은 그 이상의 소득은 그렇게 난 바라지 않고 나이가 한 보람된 일을 하겠다. 더 이상 더 많은 그것도 물론 더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같으면 한 5천만 원 정도 되겠죠. 한 5년 사이에 물가도 올랐을 테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5천만 원에 소득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잘 나갈 때만 한 40대까지는 5천만 원 정도 들겠죠. 근데 퇴임하고 난 이후에 5천만 원 받으려면요, 연봉 5천만 원 받으려면 나눠보십시오. 한 달에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12로 나누면 400 정도 한 2, 30만 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연금에서 말이에요. 공무원 연금 뭐 저렇게 해도 연금의 맥시멈이 한 400, 한 30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물가 상승에 좀 올라가지만요. 500만 원, 600만 원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국민연금에 같이 가는 건데 국민연금은 제일 많아봐야 지금 120,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공무원들은 지금 한 400, 지금 현재 한 420만 원 이 정도가 몇십만 원일 거예요. 420, 30만 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지금 난리 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왜냐면 공무원들 퇴직금도 못 받았는데 퇴직금도 없이 지금 쭉 보내왔는데 공무원도 지금 월급이 지금 뭐 대기업이 지금 현재로서 한 90%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아졌어요. 근데 옛날에 공무원들은 그랬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제가 한 2000년도에 들어온 공무원하고 그 전에 있는 공무원하고 구분을 좀 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 전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 대기업의 뭡니까 한 60%에서 70% 사이밖에 안 됐어요. 그 대신에 뭘 했느냐 20년 후에 노후 보장 철저히 해주겠다. 왜냐면 정부가 우선은 20년 후니까는 임금이라는 게 그 우선 지금은 너네 좀 고생해라. 그런 식으로 통치를 해왔어요. 그게 뭐 박 대통령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욱참고 그래도 우리는 노후 보장이 된다. 그거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공무원들 저렇게 하는 것도 일부는 이해를 되면서도 좀 더 많이 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내는 거는 좀 적게 내고 받는 거는 조금 더 많이 받아가는 형태가 되니까요. 공무원 저 임금도 물론 개혁을 해야 됩니다. 개혁해야 되는데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앞으로 50년, 60년을 앞두고 지금 뭡니까 이거를 줄여야 된다. 저는 그것보다도 좀 더 우리가 좀 더 국민들이 통합을 잘해가지고 경제가 발전되면은 훨씬 더 임금 많이 낼 거 아닙니까? 소득이 많아지면은 그런 좀 더 넓은 생각을 안 하고 만약에 국가가 연금이 만약에 깨진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뭐냐면은 그걸 해요. 모아두는 그런 적립식이지만은요. 즉 국민건강보험처럼 나중에 안 되면 부과 방식으로 바꾸면 돼요. 매년 1년 단위로. 그렇게 그런 그것도 될 수도 있어요. 여차하면. 그리고 여기에는 적립과 부과 방식의 중간을 쓰거든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지금 뭡니까 48년에 지금 고갈하기 때문에 지금 한다는 거는 조금은 그 한 것 같아요. 계획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느냐면 공무원 연금을 왜 문제 들고 놓으냐. 공무원 연금의 주체는 누굽니까? 사용주는 국가잖아요. 그럼 그 돈이 어디에 놓아야 세금을 걷어야 되거든요. 세금 안 걷고 이렇게 하려니까 이런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좀 숨은 의도들이 다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생존의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좀 껴놓으세요. 소득 보장. 두 번째는 옛날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이 생존과 관련해서 요것도 좀 해볼 거예요.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가난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우리가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가난이라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뭡니까? 질병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숙명적인 하나의 고통인지도 몰라요. 사실 가난을 이 두 개를 해결하겠다고 사회주의가 생기고 공산주의가 생겼죠. 계급도 없애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안 됩니다. 이 가난과 질병은 계속 사회가 있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가난을 그러니까는 방지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 아까 이야기했던 소득 보장이에요. 소득을 지속적으로 준다는 거. 아까 여러분들 요즘 그 은행 이자를 가지고 할 때예요. 매월 400만 원을 보장을 시켜준다면 원금이 얼마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2%도 안 되잖아요. 원금이 적어도 요즘은 그 은행이 그게 2%만 잡아도요. 최소한도 400만 원이 들려고 하면은 사실 그게 있어야 되죠. 얼마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20억의 원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게요. 인컴 매월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그 힘이 있는가 느낍니다. 20억을 집어넣어놔야 매월 이자를 2% 볼 때 그래도 2%하면 뭡니까? 그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죠. 그것밖에 안 되죠. 4천만 원인가요? 2%도 20억에 대한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 10일로 나누면 그것도 400만 원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400만 된다는 말을 하는
한 25억을 원금이 있어야 그걸 똑바로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원금권은 있으나 없으나 관계없이 그게 들어온다고 할 때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 아까 이야기했던 4,500만 원 된다는 거는, 근데 왜 사람들이 불안해 여기느냐? 딱 퇴직하고 난 뒤에 만약에 이런 돈들이 없다면, 소득 보장이 일정한 소득이 없다면 그때 대한 불안이죠. 이게 지금 굉장히 강한 겁니다. 퇴직을 하는데, 대기업에 퇴직하는 사람이 50대 초반에 퇴직을 해도요, 자기가 지금 강남에 여러분들 아마 집들 있으면 거의 뭐 한 강남에 30 몇 평만 돼도 보통 10억은 되죠. 집 한 채 있고. 근데 집 있어봐야 뭘 하겠어요. 그 현금으로 계속 들어와야죠. 집 있다고 뭐 거기서 벽을 깔으면 돈이 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소득 보장이고요. 그 다음에 가난을 벗어나주는, 그러니까 이 소득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소득이 있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일단 일자리 보장이에요. 고용 보장이에요. 고용 보장이 일자리 되고요. 그래도 또 고용을 잘 하려면, 좋은 일자리 가려면 뭐가 또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오늘처럼 뭘 받습니까? 교육을 받죠. 소득이 있게 하고, 소득이 있어야만이 가난을 면하게 되죠. 이 세 가지는 같이 가는 겁니다. 소득과 고용과 교육은 거의 같이 가요. 같은 가장 밀접한 변수들이에요. 그 다음 질병을 보십시오. 질병에 대해서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건강 보장이 돼야 돼요. 그래, 그거 할 때 건강을 지켜줘야 됩니다. 예방을 해야 되죠. 또 병이 좀 작은 병이 났을 때 빨리 고쳐야 되겠죠. 이게 치료보다는 건강이죠. 그 다음에 건강하려면 뭡니까? 자기가 등을 눕히고 자고, 인간은 자야 되니까요.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집이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주거보장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과 관련해서 이건 돈벌이하기 상당히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돈벌이 그렇게 되어야 되니까. 돈 벌기가 제일 좋죠. 근데 아픈 사람은 당장 뭐를 하더라도 소살이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거도, 그러니까 주거와 건강은 질병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관계성과 관련해서인데요. 이 질병도 이 신체적 질병만 하는 게 아니고 현대인이 올수록 뭐와 관련됩니까? 관계성에 대한 질병이 많습니다. 부부관계, 부모관계, 이혼, 폭력 다 보십시오.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위에 게 돈이 많고 부자라고 하더라도요, 가난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계에 의한 문제들이 점점 더 경제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관계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더 많이 생깁니다. 옛날에 가난할 때는 돈 번다고 그런 게 별로 없다고요. 이제 조금 먹고 살만 하면은 뭘 합니까? 관계에 되고요. 또 돈은 더 많아지면 또 관계에 문제 생깁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치고 형제끼리 싸우지 않는, 부모 자녀 간에 싸우지 않는 집안이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 싸웁니다. 재산 때문에. 돈이 없을 때는 안 싸우는데 말이에요.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또 싸우는 거예요. 이게 관계성의 문제. 이게 무슨 이제 뭐로 하는가?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질병으로 나타나죠. 그걸 흔히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즘 스트레스니, 우울이니, 자살이니,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것도 하나의 질병이 돼. 이런 질병을, 정신적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회 서비스 혹은 사회복지 서비스 보장이라고 해요. 이게 상담, 의료, 치유, 치료,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을 하면 이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직종 중에 보면요, 딴 것보다도 서비스와 관련된 직종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쪽 부분에 사회 서비스,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해야 될, 우리는 지금 그거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학문은 여러분들 공부는 많이 배웠지만요, 어떻게 하면은 부부가 잘 사이좋게 지낼 것인가, 앞으로 한 50년 동안 같이 살 텐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지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교육 받습니까? 안 받죠.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는 어떻게 잘 키워야 되는가 하다 보니까는 이런 것에 대한 올바른 그게 없습니다. 교육도 없고 서비스를 해주는 데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수한 저 정보를 어디서 얻습니까? 인터넷에서 통해서 얻는데요. 요즘 건강 그게 너무 엉터리 같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올바른 것을 안 하고요. 마치 여러분들이 점쟁이 찾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듯이, 그거는요 진짜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아까 이야기했죠, 아트와 사이언스의 한계는 있죠. 한계는 있지만 이것조차도 한번 좀 더 보면은요, 하나님이 때로는 과학을 통해서, 아트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해요. 실질적으로요. 그런데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과학기술이 발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욕망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나름대로 그 지혜가 있고 그렇죠. 저는 이거는 굉장한 혁명이죠, 그죠? 1980년대 위에 나왔던, 그래서 세계 지금 1위잖아요. 몇 년간 세계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빌 게이츠가 한 일은 뭡니까? 새로운 창을 연대 표현하죠. 새로운 창을 열었잖아요. 윈도우. 이거는 인터넷이라는 것은 가상세계에 옛날에 없던 거를 보여주잖아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도 없는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인터넷은 인정하면서도. 그죠? 이거는 무슨, 저는 그래서 그 새로운 창을 여는 것, 또 다른 창을 또 열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하나님. 그 창에 대한 그 사고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굉장한 그 혁명을 주는 건데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그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가난, 빈곤에 대한 것은 소득, 고용, 뭡니까? 교육. 이거는 다, 이게 다 중요한 정책이 되잖아요. 고용 정책, 소득 정책이잖아요. 그 다음 또 여기 보십시오. 건강과 관련해서 보건 정책이죠. 주거와 관련해서 뭡니까? 그 주거 정책 있잖아요. 그죠? 주택 정책이죠. 복지 서비스가, 이 서비스 정책은 우리가 제일 약합니다. 지금 현재. 왜? 동물적 여기에만 우리나라 정책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도 됐으면 2만 불도 넘은 국가 같으면 이쪽으로 이미 넘어와야죠. 넘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또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제도라든가 사고라는 게 너무나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우리나라에 대해 말씀할 때는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보는데요. 이게 그게 저는 성경의 말씀에 일본 가겠지만요. 성경의 말씀하고 좀 다른 것도 우리나라 기독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좀 더 그 예수님의 의의보다도 저는 그 구약적 그게 너무 많다. 그런 게 구약적 그것도 좋겠지만 너무 우리가 그러니까 좀 더 열린 그런 게 있는데, 열렸다 이랬다 야 또 자유주의 신앙 이렇게 해가 또 그래요. 반박을 받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뜻인가 하는데 말이에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좀 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죠. 속박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의 약속과 새로운 약속은 다르죠. 구약입니다. 구약은 뭡니까? 옛날의 약속이죠. 여러분들 신약 39권은 뭡니까? 새로운 예수님 약속을 우리한테 주신 거죠.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걸 좀 잘 보시고 그런데 여하튼 이 6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시면서 여기 요거만 딱 하고 사회적 요걸로만 하고 마치겠는데, 사회적 소셜이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아까 이야기한 인문학은 아트입니다. 그 오랫동안의 인간이 가지고 이 아트라는 기본적인 특성은 뭐냐면은 사람은 주관적인 거라는 데서 나와요. 개성이 있는 것이고 그 개성이 있는 모든 것이 다 인간은 다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트는 가장 인간의 그 벗기고 뭡니까? 양파 그 벗기면 나중에는 없잖아요. 없지만 그 양파는 있잖아요. 벗긴 건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저는 인간 아트예요.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또 남과 다른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게 아트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객관성을 추구하는 게 사이언스죠. 그런 객관성이기 때문에 미래의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 그게 다음 노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은 철학적으로 볼 때는 뭡니까? 영국은 경험론 많고 대륙은 뭐가 많습니까? 경험론보다는 관념론이죠. 생각 많은 데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 쪽으로 가지고 실증적 그런 것이 많아지죠. 객관화되는 것이 강하고 대륙 쪽에서는 관념론적인 게 더 강한 철학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여하튼간에 그래서 사회과학 할 때 이 그것도 사회라는 말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사회적이라는 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슨 동물이라고 그럽니까?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죠. 그때 이 사회적이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인간은 서로 관계를 맺는 존재라고 합니다. 혼자서 살 수가 없고 관계를 맺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사회적이라고 했을 때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어울려 사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어울려, 더불어, 그래 위드죠, 위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거 뭡니까? 링컨은 people, 민주주의 그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 세종은 그보다 더 높은 한 단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한 줄 압니까? We the people이라고 했습니다. We the people. 그래가지고 그 We the people에 대한 것을 음악으로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여민락이죠. 여민악. 알겠습니까? 근데 그걸 발음을 민자 하니까 락으로 붙어있죠. 여민락. 여민. 여가 뭡니까? 함께 하려고 그 백성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백성과 함께 하는. 그러니까는 저는 그 링컨보다도 더 한 거예요. 하나는 국민의 뭡니까? 국민에 의한 혹은 또 뭡니까? 국민을 위한 그것보다는 더 좋은 것이 뭡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죠. 임마누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 그런데 인간은 함께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보다 더 자기가 더 위대한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본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게 우리나라 지금 교회가 갖고 있는 게 정죄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너무 또 교훈적이에요. 왜 힘을 잃느냐? 제가 우리 기흥실에서 작년에 그 신뢰도 조사를 했죠. 기흥실에서 작년에 조사는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해석을 내리고 했는데요. 여하튼 지금 일반 대중들하고 다 그때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가 불교보다도 못해요. 신뢰도가 못 떨어져요. 그 원인이 뭐냐 했더니 뭔 줄 압니까?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불교처럼 말은 안 하고 행동도 안 하면 그래도 좀 나은데 말은 교훈적인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면서 유율배반적이라는 거죠. 말은 그렇게 잘하고 왜 우리나라에서 목사님들이 힘을 발휘 못한 옛날에 목사님들 안 그랬어요. 적었을 때는 굉장히 말과 행동을 일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말과 행동이 달라요. 너무나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빛이 그걸 잃게 되는데요. 그 캐톨릭 순위 그래요. 캐톨릭, 불교,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신뢰도는 20%도 안 돼요. 그 말은 20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놀랐어요. 모든 종교가 다 50점이 안 되는데요. 그나마 캐톨릭은 40몇 점이에요. 불교가 30 몇 점인데 우리 기독교는 20점 수준이에요. 그렇게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 종교가 힘을 잃고 더군다나 기독교는 너무나 힘을 잃고 있다. 우리가 그걸 알고는요. 가장 큰 게 뭐냐면 말과 행동의 일치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성이 떨어지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슨 사회복지 내지는 사회복지 관련된 활동 많이 한다고 하지만 뭘 합니까? 저는 탈세의 수단으로서 뭘 한다. 진정성에서의 문제가 떨어지죠. 기업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실은 내가 보면 삼성이 대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요. 사람들이 그 자체는 기업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좋은 이미지도 커요. 외국에 나가보면 근데 보면 삼성 있고 현대 있고 LG 있고 하면 너무 반갑잖아요. 문제는 기업인이죠.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근데 두 번째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믿음이다. 알겠습니까? 네. 더불어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또 뭐냐? 이 소셜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공공성을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기보다는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성을 추구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소셜에 반대되는 영어 말이 뭐냐면 프라이빗입니다. 프라이버시의 형용사죠. 그래서 흔히들 개인 여러분들 사립대학교 같은 데는 프라이빗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국립대학은 퍼블릭 이야기라고 그러죠. 프라이빗하다는 말은 자기 이익을 챙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학 교육조차도 그렇죠. 본래 여기에서 말했던 교육과 아까 얘기했던 주거는 공공성을 띤 상품이면서도 공공성을 띤 상품이에요. 공공재적 성격이지 이게 사유재적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교육이라는 게 사유재적 성격을 훨씬 띠고 있죠. 참 우리나라만 교육하기 좋은 나 사실은 없어요. 외국의 어느 나라의 선진국 치고 말이죠. 기업이 대학 교육의 상당 부분을 왜냐하면 좋은 인력을 자기네들이 미리 하려면은 교육에 그래서 미리 돈을 많이 줘요. 내놔요. 기업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돈은 누가 내는 겁니까? 가계 소득에서 다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업에서 이거 조금 뭡니까? 그 자금 약간 내놓는 그 정도지. 여기서 기업에부터 4년 그 인턴하고 간다고 한다면 좋은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줘요, 사실은. 그리고 연구 R&D 그런 데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줍니다, 대학에다가.
근데 우리나라는 제일 국가 R&D 돈을 제일 많이 가는 순위 뭐냐면 우리나라 재벌제 순서대로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건 잘 빠지질 않아요. 뭔가 새로운 만든데 저는 그 돈을 절반을 중소기업에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럼 여러분들도 중소기업도 커지고 취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외국처럼 중소기업에 한 3, 4년의 경력이 있으면 대기업에 가고 이런 순서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데 어제 뭡니까 뭐 밤에 심야 토론하는 거 봤더니 청년 실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돈 갔다가는 완전히 첫 단추 잘못 깨놓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런 거 안 가잖아요. 왜냐면 그걸로 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죠. 대기업을 갈 수 있는 길이 없죠. 고쳐야 될 게 많은데 잘 몰라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권력의 그 힘이죠. 세 가지 점 다시 또 한번 첫 번째 뭡니까? 소셜 관계적이다. 두 번째는요 어울리는 함께한다. 세 번째는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바로 고기에 재미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대학에 사회과학을 해야 됩니다. 경제학을 하든 정치학을 하든 인류학을 하든 혹은 사회학을 하든 사회복지를 하든 그 전체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이 관계, 인간의 관계, 때로는 뭡니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또 때로는 뭐랍니까? 사람들과 함께 해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리학도 인문지리 그 내용은 전부 다 사회과학이 들어있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함께하는. 그래서 함께하기 위해서 주거지를 구하고 돈을 낳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또 추구하기 때문에요. 예, 여기까지 하고 한 5분 좀 쉬었다 합시다. 질문은 나중에 한꺼번에 한 15분 정도.